참고로 전자파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전자제품에서 나온다라고 일단 먼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의 위험성 논란이 계속 있는데요. 일단 이제 국제암연구소 이제 기준에 따르면 이제 등급이 있어요. 그룹 1구는 발암성이 명확한 것들. 대표적인 게 담배, 뭐 성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등급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발암성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3등급 같은 경우는 3군의 경우에는 근거가 너무 불충분한 경우, 발암성에 대한 어떤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룹 3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2의 경우에는요. 2군의 경우에는 다시 A와 B로 나누고 있는데요. 보통 A 등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물의 실험에서는 어떤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경우 보통 EA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디젤 엔진 매연 같은 게 대표적인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전자파는 EB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근거, 발암성 근거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물에 대한 어떤 발암 근거도 충분하지 않을 때 보통 EB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등급과 4군이 아니죠. 3군과 4군이 아니란 얘기는 언제든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이런 다만 제한적이지만 어떤 그런 근거들도 조금씩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성 차원에서 위험성이 있다는 어떤 하에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EB 등급으로 관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파인 경우에는 2단계 그룹에 속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그 근거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되어 있는 물질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암에 대한 거고요. 사실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게 꼭 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유해 인자를 우리가 유해성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게 이건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엑스레이나 CT 한번 찍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엑스레이나 CT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위해성이 있다라고 명확히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한 전자파에서는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전자파가 에 대한 위험성은 좀 미약하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노출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어떤 기준치를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랜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어떤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먼저 전자파가 우리 아가들과 소아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비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핸드폰을 밤에 많이 쓴다거나 내 주위에 전자파가 내가 수면을 할 때 주위에 전자파가 많게 된다면 성장 호르몬이나 혹은 밤에 나오는 멜라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들이 분비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하죠. 그래서 불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일들인데 주위에서 계속 교란이 되면요. 뇌의 신경세포들로 꽉 차 있잖아요. 뇌파를 측정할 때 전기가 도는 정말 핵심적인 공장인데 그런 쪽이 교란이 되면서 집중을 잘 못하게 되는 ADHD 그리고 과잉 행동을 일으키는 Hyperactivity Disorder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전으로 생기게 되는데 아이들은 이제 성인에 비해서는 뼈나 피부 이런 것들이 다 얇잖아요. 그리고 전자파가 들어가도 똑같은 깊이를 들어가도 아이는 더 깊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파가 성인에 비해서 뇌 쪽에 더 깊이 침투를 하게 돼서 성인의 한 3배 정도 더 이렇게 혹은 10배까지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 질병이 많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ADHD나 두통 같은 것들의 발현이 소아청소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스마트폰 이용한 아이들이 4배 이상 높더라. 또 최근의 연구 결과였고요. 그리고 만 7세 이전에 스마트폰이나 전자기파에 노출이 많은 경우에 행동장애를 얻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연구가 되었고 저희가 이제 인간 실험을 사실 인체 대상으로 실험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들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아요. 동물들 이제 그런 비슷한 계열로 뭐 백혈병, 암, 그리고 집중력 장애, 혹은 수면 불안 이런 것들 이제 행동이나 무드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중요하고 우리 임신했을 때 전자파에 많이 노출하게 된다면 그건 바로 태아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태아라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임신을 하면은
이제 아기 집안에 수정체가 이렇게 착상을 한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세포 균열을 하잖아요. 근데 세포 균열이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에요. 그때 뭔가가 에러가 나거나 하면은 우리 아가들이 이제 나중에 큰 성체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거나 무슨 뭔가 결핍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세포 분열 시에 전자파가 한번 샥 이렇게 작은 수정체를 영향을 준다는 것이 가장 이제 큰 문제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잖아요. 그쵸? 물론 3위 가우스의 기준치는 아주 장기간 노출됐을 때이고 단기간 노출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아직 확립되어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섣부로 그 위험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전자파가 3위 가우스의 300배 이상의 그 전자파가 단기간이지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고 특별히 소아일 경우에는 백혈병의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건 예방법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기사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용량이 있잖아요. 그 용량은 이미 발암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 기준에는 정말로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분명히 이제 질환이나 혹은 집중력 장애, 행동 장애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선풍기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수백 배가 이제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계속 노출이 된다면은 어른들에 비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사실이죠. 당연히. 어른들은 혹시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사실 그 수치만 가지고 저게 노출됐으니 위험하다. 역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가 너무 미약하고요. 왜냐면 명확하게 그 정도 수치에서 딱 뭐 어떤 암에 걸린다, 어떤 병에 걸린다, 몸에 어떤 질환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런 수치에 과연 오랜 시간, 정말 오랜 기간 꾸준히 노출됐을 때 결과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런 어떤 기준치를 정하고 오랜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로 이런 수치 노출됐다고 해서 뭐 바로 암에 걸린다 이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어린아이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를 권고하는 것처럼 특히 미성숙 단계, 신체적 미성숙 단계에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편리한 장치인 손 선풍기나 목 선풍기를 사용을 금지시키기보단 기계마다 전자파 수치를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전자파가 나올 때는 생산을 중지하든지 그리고 어떤 그 전자파의 기준치를 기록하는 것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꾸준한 전자파가 나오는 거는 어떤 물질인지 아이들한테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와이파이 그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안테나 들어있는 거 그런 것들도 아이들 방이나 공부하는 방, 수면하는 방에는 놓지 말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사용 방법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생원, 전자파의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풍기, 특히 손 선풍기라면 가급적이면 얼굴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목 선풍기라고 하면 이 가슴에 이제 매달려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사용 시간을 좀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급적이면 좀 몸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